롤플레잉, 그러니까 역할놀이는 표현 능력의 확장이다. 아이들은 그런 역할놀이를 한다. 뭐 할 때? 걔네가 어떤 재료나 물건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행동까지 사용할 때 역할놀이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까? 표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노는 동안.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거, 역할놀이는 뭔가를 표현하는 표현 능력의 확장인데, 얘네들이 메테리얼이나 오브젝트, 그러니까 물건 등을 딴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행동이나 목소리 같은 거를 사용하기도 할 때, 그러니까 요 정도 능력이 될 때 역할놀이를 하는 거래요. 인펜스는 영화, 토들론 좀 걸어다니니까 영유아들은 뭐 하기 시작한대요? 어떤 역할을 플레이하기 시작한대. 뭐 할 때? 걔네가 이미테이트, 모방할 때, 어른들의 언어나 옷이나 행동을 모방할 때 역할놀이를 시작한대요. 이거죠. 그래서 어른을 모방하면서 역할놀이라는 것이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방인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이 든 애들은 확장한데, 이 역할을 모함으로써 익숙한 역할들을 모방함으로써 부모나 의사 같은. 자, 그래서 지금 어른을 모방하면서 역할놀이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확장이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사실 역할 자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얘네 그 순서를 위해서요, 어떤 특정한 역할 혹은 어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어떤 특정적인 면들을 묘사한 거고요. 여기서 능력이 더 발달하면은 친숙한 역할을 모방하잖아. 그러니까 모방에도 발전이 있는 거죠. 특징을 모방했는데 역할을 모방해. 그리고 아이는 사용한대. 몸짓과 언어를 사용한대. 그래갖고 뭐를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를 전달하는 거야. 뭐에 대한 이해예요? 이 역할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해야. 그러니까 결국에 언어나 몸짓을 통해서 자기가 어쨌든 이 역할을 해석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할에 대한 모방을 전달하는 거죠. 아니, 모방을 전달한대. 역할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뭐 얘는 굳이 길게 안 할게요. 리프레젠트 뒤쪽에 있었는데 왓으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걔는 사용에 의사 키트나, 물론 장난감이지, 부엌 장난감 용품 같은 걸 쓴대요. 뭐로써? 소품으로써. 뭐 하기 위해? 자기의 행동을 서포트하기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 걔가 놀 때. 그래서 여기선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역할 이해를 전달하는데 소품들이 보조도구로 활용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 보이십니까? 맨 처음에 일반론 얘기해 줬고요. 이런 애들을 사용해서 하는 게 역할놀이다. 근데 모방을 하면서 이제 역할놀이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특징을 모방하고요. 좀 더 구체적이죠. 근데 이제는 조금 추상적인 역할을 모방해. 성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역할에 대해서 이해한 바를 전달하는데, 기본적으로 언어랑 몸짓을 사용해서. 근데 소품이라는 게 보조도구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걔는 아마도 사용할 수 있어. 실린더 쉐입 블락, 원통 모양의 블록을 사용할 수 있어. 주사기로서. 뭐 할 때? 프리텐드, 모모인 척 할 때, 의사인 척 할 때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대요. 예시. 뭐 원통을 주사기로 사용. 그리고 그 애가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역할에 익숙해짐에 따라서 걔네를 모방하는데 뭐와 함께 걔네를 모방하냐? 여기서 이거는 뭐 이거 정도겠죠? 뭐와 함께 모방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모방해요? 행동과 버벌리제이션, 언어를 가지고 모방해요. 발화를 가지고. 식료품점 직원, 웨이터, 소방관 같은.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이제는 뭐를 모방하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의 행동과 발화를 모방하는 걸로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역할을 모방할 때에 도구를 사용했죠. 물론 제일 메인은 언어나 몸짓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얘네들 특유의 그 각자의 그 역할 특유의 자주 사용하는 어휘, 억양, 자주 보이는 행동, 이런 걸 모방한다고. 그리고 판타지 캐릭터를 플레잉하는 것, 몬스터나 슈퍼히어로 같은 아예 실존하지 않는 이런 애들을 모방하는 것이 일반적이 된대요. 플레잉이니까 become 즈 나왔죠? 일단 뭐 하면 아이들이 뭐 할 수 있게 되면,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더 추상적 사고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야. 이번에는
가상의 캐릭터를 훨씬 더 추상적이죠.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의 그 논리적 구조를 좀 보셔야 돼요. 역할놀이에 대한 일반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할 때 역할놀이를 합니까? 물건이나 행동이나 목소리 같은 거를 자기의 그 자원으로서 쓸 수 있을 때 애들이 역할놀이를 하는 거래. 그래서 이거의 발전 단계를 봤더니 역할놀이를 어른을 모방하면서 이제 역할놀이를 하는데 아직은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랭귀지라던가 어른들의 드레스라든가 액션처럼 특징을 모방하고요. 좀 더 발달하면은 이제는 역할이라는 것 자체를 모방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어나 몸짓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한 그 역할을 모방해서 전달하기는 하는데 보조도구를 사용하죠. 원통주사기처럼. 그러다가 더 발전하면은 거기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걔네들의 액션과 버벌리제이션을 모방하고요. 거기서 더 나가면은 가상의 캐릭터도 모방한다. 여기서 내용을 좀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이거는요. 모방을 할 때에 제스처랑 랭귀지를 쓴다는 얘기지. 얘네가 이 역할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러냐. 얘네들만의 제스처나 랭귀지를 모방한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재료로서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아이가 쓰는 도구는 제스처랑 랭귀지고 소품이 보조도구고 근데 그 이후에 이 역할들이 가진 특징을 모방하는 거고 그 이후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진 특징을 모방하고 그 다음에 역할 자체를 모방하고 그랬다가 역할이 가지는 행동과 발화를 모방하고 그 다음에 가상의 캐릭터를 모방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뭐 주제는 뭐 이런 걸 거예요. 롤플레이를 통하여 아이들의 표현 능력이 발전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 구조, 관계 꼭 봐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쭉 읽으시면은 얘네 흐름이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